넷플릭스들 보나요? 우리나라 콘텐츠가 여기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잖아. 올해 2025년 3월에는 아이유랑 박보검 나온 폭삭 속았수다가 인기였는데 같은 시간대에 해외에서는 이겁니다. 어덜레슨스라는 영국 드라마가 난리였어요. 이게 10대 청소년 범죄, 인셀이라는 개념이 주제거든요. 10대 범죄라는 건 알겠어. 근데 인셀은 뭐냐? 이 얘기부터 좀 할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셀이 성별 갈등에 관심 많은 한 30대까지나 사용하는 말이에요. 인터넷 많이 안 하고 커뮤 문화 모르면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이 개념을 처음 들었다면 지금 여태 잘 살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상인들은 이런 데 관심도 없고요. 자기 할 거 하느라 바쁘다고. 자, 인셀, 인벌룬터리 셀리베이트라고 해서 이 앞글자를 따 만든 줄임말인데 한국말로 뭐 번역하면은 비자발적 독신주의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좋게 번역했을 때 이런 뜻이고 실제로는 원치 않는 모태솔로, 도태남, 루저 이런 뜻이 될 것 같아. 연애 시장에서 경쟁력 없는 남자를 비하하려고 생긴 말입니다. 여자는 팸셀이라고 부르고요. 중요한 건 앞에 비자발적이 붙는다는 거야. 나는 연애를 원해. 존나 간절해. 염원해. 근데 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독신이 된 남자를 지칭하기 위해 최근에 해외에서 퍼지기 시작한 키워드 같은 거예요. 해외에서 먼저 시작된 말이고 좋은 방향으로 생긴 게 절대 아니야. 근데 이 개념이 유행하면서 인셀 컬처, 인셀에 가까운 애들만의 문화라는 게 또 생겨났어요. 처음에 인셀 문화는 연애에 서툰 영미권 남자애들이 나 인셀임, 쟤 애니 보고 있음, 초식남 화이팅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글이나 쓰고 노는 자학성 밈개그 같은 거였단 말이야. 근데 성별 갈등 이런 거 생기면서 이 문화가 피해의식으로 변질됩니다. 자기들이 여자 만날 기회를 잘 나가는 알파메일들에게 빼앗기는 피해자라는 거야. 남자와 여자의 연애 관점이 여기서 좀 다른 게 만약에 여자가 삼각관계에 놓여 있다 치자.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라이벌에게 뺏겼어. 그럼 여자는요, 그 여자를 욕하거든요. 남자는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라이벌에게 뺏겼어. 그럼 빼앗아간 남자가 아니라 나를 선택해주지 않은 그 여자를 욕합니다. 사람마다 개인차 있겠지만 대체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이건 수컷의 서열 본능 때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 남자는 자기보다 강한 남자를 보면요. 인정하고 복종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친구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가 다른 데서는 짱이야. 근데 우두머리에게 서열 경쟁 패배하면은 바로 깨갱거리잖아. 남자도 이런 습성이 있어서 내 여자를 뺏겼지만 그 남자랑은 싸울 수 없어요. 서열에서 밀린 거니까, 이건. 또는 남자들끼리는 함부로 싸우려 들지 않으려고도 하기 때문인데 일단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까딱했다가 지기라도 하면은 나의 억울함과 상관없이 모든 상황 인정하고 밑으로 기어들어가야 한다는 공포가 상호간에 있어요. 이 심리 때문에 여친이 양다리 걸친 게 걸리면은 당한 남자끼리 대화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남자의 양다리가 걸렸다. 이때 여자들은 웬만해서 둘이 대화해 보려고 그래. 뭐 했고 서로 어디까지 갔고 다 털어놔요. 그래서 둘이 친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 심지어. 그래서 남자는 나를 선택해주지 않는 그 여자에게 화살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나를 좀 선택해주지, 벌련? 이런 원망이야. 사실 사람이 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빨리 잊고 스스로 나의 단점 파악해서 보완하고 다른 데서 재도전의 기회를 만들면 되잖아. 근데 이 인셀이라는 새끼들은 나아질 생각을 안 해요. 사실 경쟁한 적도 없어. 시작 전부터 자기가 자신 없어서 포기해놓고 누가 쫓아낸 것도 아니야. 지발로 경쟁해서 이탈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결과를 진 게 아니라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할 생각이 없어요. 경쟁하려고 들지를 않아. 남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기는 또 싫어가지고 합리화하려고 평등을 주장합니다. 이거 심각한 애들은요. 나라에서 아예 남녀를 1대1로 짝지어주는 법이 생겨야 한다고 떠든다니까. 근데 세상이 자발적으로 평등할 수가 있냐? 하물며 이 본능이 섞여 있는 연애 시장에서
지가 못나서 인기가 없는 건데 이거를 자기랑 만나주지 않는 여자들이 문제라고 화내고 잘 나가는 애들은 그 여자들을 훔쳐가는, 뺏어가는 도둑놈 취급을 해요. 그러면서 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기 시작해. 이거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길거리 칼부림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제 인셀이 뭔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얘기가 존나 길었는데 이 주제가 인셀이라서 그래. 인셀 범죄의 위험을 알린 사건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이 새끼 엘리엇 로저라고 22살짜리 남자예요. 미국에서 뭐 명문대까지는 아니지만 로스앤젤레스 살았는데 거기서 좀 알아주는 학교 다녔고 BMW 몰 정도로 집도 잘 삽니다. 보면은 얼굴이 나쁘지 않아. 박살 안 났어. 근데 22 되도록 여자 한 번 못 사귀어봤대요. 나이가 그런지라 뭐 여자에 관심은 많아. 여자 개 좋아해. 여미새인데 지 의지랑 상관없이 그래보지 못하는 인셀이었습니다. 사건은 2014년 5월 23일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카운티의 아일라 비스타라는 동네 아파트야. 여기서 일어났어요. 엘리엇이 산타바바라 대학 다녔고 이 아파트에서 데이비드 왕, 제임스 홍이라는 친구 둘이랑 같이 살았어. 룸메이트야. 이날 오전에 거실 소파에 앉아가지고 엘리엇이 노트북으로 뭔 글을 막 쓰고 있었대요. 같이 사는 친구들은 이 새끼가 요즘에 수업도 잘 안 들어오고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하는데 학교 관둔 게 아니었나? 싶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노트북 끼고 있으니까 뭐야 과제야? 막 이렇게 물어봤어. 오 녀석 오늘따라 꽤나 열심인걸? 이러는데 엘리엇이 들은 척을 안 해. 남자애들이 뭐 원래 하나 집중하면 대답 잘 안 하죠. 계속 써. 140페이지가 넘는 문서를 만들고 방에 들어갑니다. 방 안에서 또 뭘 해요 계속. 친구들은 야 엘리엇아 이따가 친구 하나 데려올 건데 같이 저녁에 뭐 좀 드실? 엘리엇이 또 대답 안 해. 아까는 이해할 수 있는데 2번 쌩 까는 건 좀 그렇잖아. 그래도 친구들은 이 새끼 원래 그런 새끼니까 뭐 빨 거절인가 보다 싶어서 그럼 우리끼리 논다. 뭐 할지 정하고 있었어요. 7시 됐어. 조지 천이라는 친구를 이 집에 데려옵니다. 이름 들어서 알겠지만 엘리엇 빼고 지금 3명이 다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학기 마지막 날이기도 해서 자기들끼리 나름의 종강 파티 같은 걸 하는 거야. 애들이 이제 음식 시키려는데 오늘 한마디도 없던 엘리엇이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와. 이 3명은 엘리엇 보고 야 우리가 좀 시끄러웠나 보네? 쏘리 사과했어요. 평소 엘리엇이면요 그래도 짜증내면서 한마디 합니다 이럴 때. 근데 이 새끼가 오늘따라 왜 이러지? 살짝 웃으면서 괜찮아. 이제부터 조용해질 거니까 이지랄하는 거야. 눈빛도 뭔가 이상해. 손에 칼이 들려있어. 엘리엇은 그 자리에서 3명을 찌릅니다. 방에 들어가서 하던 게 구글에 칼로 조용히 사람 죽이는 방법, 칼로 즉사시키는 법을 검색하고 베개에 연습했던 거야 이 새끼가. 아무 범행 경험도 없는데 그 자리에서 3명을 죽였어요. 찌른 횟수가 총 147번이나 됩니다. 시신은 방과 화장실에 나눠 숨겼고요. 밖에 나와서 스타벅스를 가요? 커피 한 잔 사왔어. 그리고 지 차에서 7분 정도 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아침에 썼던 140페이지짜리 문서를 부모랑 주변 아는 사람 30명에게 메일로 보내. 이제 엘리엇은 밤 9시 20분 BMW 몰고 산타바바라 시내에 가거든요. 차에는 총 3자루가 있었어요. 이대로 학교 근처 뭐 클럽에 내렸대. 금요일이거든요. 앞에 줄 서서 뭐 입장 기다리는 여자애들이 있었나봐. 3명에게 다짜고짜 총 쏩니다. 이제부터는 뭐 거의 GTA야. 차 타고 가면서 보이는 사람들을 다 쏴요. 치여 죽이고. 경찰 출동했어. 엘리엇이 도망가 보려고 하는데 금방 잡히거든요. 첫 발사부터 체포까지 20분 걸립니다. 경찰이 이 새끼 수갑 채우려고 운전석 문을 열거든요. 근데 또 한 발이 발사됐어요. 이날 총기 난사로 6명 죽었고 14명 중상 입거든요. 그리고 엘리엇 로저는 사망합니다. 마지막에 쏜 총이 지 머리에 땡겼던 거야. 차에 권총 3자루, 사용되지 않은 탄약 548발 있었어요. 안 잡혔으면 이거 다 쓸 때까지 계속 쐈겠지.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게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미국에서 총기 난사 드물지 않다고.
근데 유독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더 충격받았거든요. 범행 이유 때문이야. 그게 이 새끼가 찍은 유튜브 영상과 주변에 보낸 이메일로 공개가 됐는데 영상 먼저 볼게요. Hi, Elliot Roger here. Well, this is my last video. It all has to come to this. Tomorrow is the day of retribution. The day in which I will have my revenge against humanity. Against all of you. 일단 이 새끼 말투부터가 좀 뭔가 느끼해. 성적 지향점이 나랑은 많이 다른 새끼 같은 느낌도 있고 여자가 좋아하겠냐 이래서. 감정 상태가 뭐 흥분돼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가 이것일 수밖에 없다는 뭔가 결심이 있는 것 같아. 이 영상 제목부터가 엘리엇 로저의 복수입니다. 총기 난사 2시간 전에 올렸고 전체는 7분 길인데 뒤에 하는 말 뭐 다 뻔한 거야. 여자에 대한 복수심, 세상을 향한 분노, 범행 각오를 다지는 말 뭐 이런 거죠. 나는 사춘기 이후 8년간 외로움과 거절, 욕망의 좌절 속에 살아왔다. 22살인데 아직 키스 한번 못 해봤다. 지가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자들은 거만하고 재수없는 남자들에게 몸을 던졌고 나를 무시했다. 나는 좋은 차에 집안에 얼굴 괜찮고 매너 있는데 여자들이 이런 나를 거부하는 건 불공평하다. 내가 진정한 알파 메일이다. 당신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으니 나도 당신들 고통스럽게 만들겠다. 인류는 역겹고 비참하고 타락한 종족이라 멸망이 마땅하다. 이지랄 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을 증오한다. 이래요. 이 새끼 지금 이거 성적 박탈감에 피해의식, 거만함 같은 게 좀 섞여 있고요. 자기가 이제 할 짓거리를 공정한 복수라면서 정신승리하고 있어. 주변에 돌렸다는 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일 이름은요. 나의 뒤틀린 세계야. 이 새끼 몸속에 흑염룡이 막 그득그득해 지금. 자기 스스로 돌아본 지 일대기, 범행 동기, 세상에 복수할 지만의 계획을 적어놨었다고. 지한텐 자서전인데 우리한테는 그냥 병신 같은 중2병 일기 같은 거예요. 살인 계획서고. 아니 그러면은 이 새끼 아니 멀쩡히 생겼고 집도 잘 살아. 왜 뒤틀린 세계를 갖게 됐는지 이 성장 배경을 좀 알아볼 겁니다. 엘리엇 로저 1991년 7월 24일생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고요. 말한 대로 존나 부유하게 컸어요. 엄마가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이야. 아빠가 대단해. 영국에서 광고 촬영 감독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헐리우드 넘어가서 영화 찍던 피터 로저예요. 헝거게임 알지? 그거 조감독이라고. 감독으로서 대단한 건 없는데 조감독이지만 헝거게임이잖아. 업계에서 좀 치는 사람이야. 그래서 집이 잘 살다 보니까 부모들도 여유가 있어요. 애한테 뭘 기대하고 잡들이 이런 거 안 하면서 키웠습니다. 부모가 이러면은 보통 그 부모들도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애를 엄청 이뻐했어. 집 잘 사니까 영국에서 제일 비싼 사립학교 나왔고 필요한 거 다 사줍니다. 안 필요한데도 품위 유지 차원에서 부모가 일단 사줘. 이렇게 큰 애들이 어때? 막치가 최고인 줄 아는 경우가 있잖아. 다 부모 돈인데. 싸업새가 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얘는 안 그랬어요. 어릴 때는. 1996년부터 이상해진 겁니다. 5살 때 아빠인 피터 로저 감독이 영국에서 광고만 찍다가 헐리우드에 진출해요. 영화 도전했어. 가족이 다 미국 따라갔지. 근데 얼마 안 돼서 아내랑 이혼합니다. 아빠가 이게 뭐 정확히 안 나왔는데 바람난 것 같기도 해. 1년도 안 돼서 여배우랑 재혼했거든요. 이게 시작인 거야. 엘리엇이 새엄마랑 사이 너무 나빴어. 거기에 아빠랑 동생까지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때? 새엄마 아빠 다 동생에게만 관심을 쏟겠죠. 당장 어리니까. 엘리엇 말로는 이때 자기가 소외감을 느낄 정도였대. 아니 그럼 병신이 뭐 친구라도 만나서 놀면 좋잖아. 이게 또 수줍음이 많아요. 하도 낯을 가려서 친구도 못 만들고 학교에 적응도 못해. 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미국과 중국계 말레이시아 혼혈이니까 완전히 백인도 아니고 아시아인도 아니잖아. 어디 제대로 소속감을 느끼기가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해. 자신감이 좀 없는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하필 또 키가 작아요. 어깨 좁고
안 그래도 성격 소심한데 체격도 이래버리면 자기는 여자에게 관심이 있지만 여자들이 봐주겠어? 처음엔 지도 노력을 해봅니다. 백인처럼 보이려고 금발 염색하고 옷도 비싼 것만 골라 입고 스케이트보드, 농구 했어. 그 당시 미국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여자애들이 안 봐줘. 여자애들이 다 얘랑 노는 친구들에게만 가. 친구들은 연애를 다 해. 지만 못해. 부모를 쪼릅니다. 부모랑 같이 살면은 아무래도 나가 놀고 친구 만나고 이런 게 한계가 있잖아. 술도 좀 마셔야 되는데 일단은 외박을 못하니까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학교 기숙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얘들의 착각이에요. 이러면 부모 눈치 안 보이고 마음대로는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더 얘들만의 강한 약육강식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 다른 애들도 부모 눈치 안 보이고 하고 싶은 짓 막 해. 지만 그러는 게 아니야. 더 빡센 애들을 어떻게 상대할 거냐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괴롭히기 시작해요, 얘를. 약해 보이니까. 실제로도 약하고. 안 그래도 열등감 심한 애가 또래 무리에서 괴롭힘 무시당하면 인간관계가 싫어질 수 있겠죠. 학교에 적응 못해서 3번이나 전학 갔고요. 당연히 이러면 친구 없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건 방에서 게임밖에 없어. 이게 마음은 편하겠지만 실제 생활은 더 박살나는 거죠. 이 와중에 영화감독 도전하던 아빠는 2009년에 전재산 꼬라박습니다. 다큐 찍고 망해! 이제 집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어. 엘리엇이 개찐따 하남자 인생이지만 그동안은 아빠 돈으로나마 자존심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바로 친엄마한테 가요. 나를 위해 부자 남자랑 결혼해줘! 엄마한테 이런 부탁을 해. 뭔 개소리야. 엄마가 그럴 생각 없거든. 그럼 병신이 뭐 너더러 집안을 일으키래? 그냥 너 할 일 하고 적당히 현실에 타협할 줄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식인 자기를 조금도 배려하지 않는다고 막 불평을 존나 해요.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지. 근데 얘는 정도가 심하니까 문제야. 이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거는 복권뿐이래. 1300불치를 삽니다. 150만원어치. 고딩 새끼가 이러고 있는 거야. 될 리가 있냐 이게? 이게요 또 인셀 문화를 말하다 보니까 요즘 애들 심해. 뭘 하든 자기가 처음부터 평균 이상 상위권을 누릴 싹이 안 보인다 싶으면요 그나마 가진 것도 포기해요. 우리도 지금 평범한 노동으로 집 사는 건 불가능한 나라에 살고 있잖아. 그래서 영끌이란 말이 생겨난 거야. 어차피 안 될 거 쎄뻑 터져서 한 방이라도 노리겠다는 거지. 요즘 고딩들 스마트폰에 업비트 많이 깔려 있어요. 코인을 한다고 고딩들이. 가진 거라도 지켜가면서 뭘 해도 해야 되는데 한번 질러봤다가 안 되면 한강 가지 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산다니까. 이게 인셀 문화의 하나 같아요. 이런 생각이면은 쎄뻑으로 성공해봤자 그걸 지켜내질 못합니다. 지켜낼 줄을 아는 애가 만들어갈 줄도 아는 거야. 비응신들. 엘리엇이 하도 씨발 병신같이 구니까 새엄마가 걱정됐나 봐. 방학 동안 친정인 모로코로 데려가려고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혼자 둘 수 없으니까 애가 안 좋아 보여서 상태가. 가족들이랑 좀 가깝게 지내보자는 건데 애가 이미 존나 꼬였어. 그 여자 때문에 방학 동안 여자 만날 기회도 안 놓쳤고 강제로 게임도 못하게 만들었어. 지 개찐 딴 거를 엄마 탓이나 하고 있다고. 당연히 사실과 달라요. 이 새끼는 그냥 여자에게 인기가 없는 거야. 음침한 게임 중독에 불평 불만만 존나 심한 개찐딴데 어떤 여자가 좋아하니? 응? 리어사, 너 지금 잘못됐어 많이. 여자애들이 싫어할 만한 짓만 골라 하면서 죄다 남 탓을 해요. 자, 피터 로저 옆에 있는 아빠. 감독으로는 망했지만 갑자기 조감독으로 성공합니다. 헝거게임 제작에 들어가면서 돈을 좀 만져. 살림살이가 나아지자 대학생이 된 엘리엇에게 BMW를 사줍니다. 이런 게 X발 부모가 오히려 자식을 더 베리는 거야. 애새끼 꼬라지 뻔하면은 이거 더 사주면 안 되는 건데 관심이 또 없으니까 아빠가 바깥일 하느라 그냥 돈질을 한 거지 애한테. 엘리엇은 이제 대학생도 됐고 뭔 차인진 모르겠지만 비싼 차도 생겼으니 여자들이 줄을 설 줄 알았대요. 개착각이죠. 여자들이요 아무리 고급차 끌고 명품 휘감아도
인간에게 매력이 안 보이면 신경도 안 씁니다. 돈 많은 남자 좋아하는 것도 인간 자체는 일단 볼만 하기 때문이라고. 개몰라 진짜. 어떤 여자도 엘리엇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성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남자애들이 꽤 많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많은 남자들이 겪는데 이럴 경우 대부분은요. 자기만의 무기를 되든 안 되든 준비해봐요. 칼을 갈아본다고 일단. 운동해봐. 개그감 키우려고 뭐 예능 프로 많이 챙겨봐. 독서 중요하대. 머리 똑똑한 거 좋아하니까 여자들이. 책도 봐. 모임도 나가봐. 뭘 하려고는 들어. 실패하든 성공하든. 하다못해 씨발 연애 강의 영상이라도 돈 주고 사본다니까. 먼저 뭘 해야 여자들도 거절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시도를 안 하는데 거절을 어떻게 당해. 시작을 못 하는데. 네가 차은우냐? 그 정도로 압도적이지 않으면은 남자는 먼저 움직여야 돼요. 뭐 이럴 수 있겠지. 대부분의 여자는 좀 수동적인 경향이 있으니까 여자들이 먼저 자기를 알아보고 다가와 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아니 왜 씨발 이런 노력은 남자만 해야 되는 거야?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데 현실이 이런 거면은 거기에 맞춰서 자기도 변화해 나갈 줄 알아야 된다고. 여자들도 그리고 처음에만 그래요. 마음에 들면 적극적으로 좀 변해. 근데 이 새끼는 이러고만 있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클럽 앞에 차를 세워요. 창문 열고 이러고 그냥 자기를 전시해 놔. 여자들이 알아봐주고 말하러 와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지가 돈 많고 비싼 옷에 명품 뭐 차 타고 이러면 와줄 줄 아는 거지. 이 새끼 지금 끌어당김의 법칙하고 있잖아. 현실 파악 좆도 못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이런 방식은 차은우 정도 되거나 미국이잖아. 뭐 디카프리오 정도의 위치를 가졌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 남자면 씨발 나도 먼저 말 걸겠다. 끌어당김의 법칙 이거 다 사기입니다. 지랄이고. 남자라서 더 먼저 다가가야 돼. 이딴 소리만 쳐듣고 돈 낭비, 시간 낭비하다가 나중에 후회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당하신 거죠. 그렇게 돼. 아무리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돈을 발라봐도 여자의 관심을 얻지 못하자 엘리엇은 흑화합니다. 나 씨발 고급차도 있고 나 잘 살고 옷도 잘 입고 나 매너 좋은 최고의 젠틀맨인데 이런 딸을 거부하고 똥차나 무는 이상한 남자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는 이건 여자들 잘못임. 하다 안 되니까 지를 피해자로 놓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여자들은 가해자라고 보면서 정신승리를 시작해요. 열등감에 피해의식이 생긴 건데 이게 갈수록 심해져. 한 번은 커피 마시러 나갔다가 앞에 주차된 차에서 어떤 남녀가 좀 끌어안고 뽀뽀하고 이러고 있었나 봐. 이걸 얘가 봤어. 심기가 뒤틀리는 거지. 가서 커피 붓고 도망갑니다. 진짜 병신이 된 거야. 이 새끼가 지금은 범죄자 돼가지고 사라졌는데 유튜브 채널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상한 소리를 자주 했습니다. 해변에 멋진 경치를 보고 있었는데 한 커플이 벤치에 앉아서 키슈를 하더라. 난 굉장히 화가 났어. 난 왜 안 되고 저들만 되는 거야? 나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어. 여기서 이 새끼가 말하는 노력이 뭔지 알아? 아빠 용돈 받아가지고 명품 사고 좋은 차 사고 복권 긁기 이거야 노력이. 하지만 여자들은 나에게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았어. 세상은 뒤틀렸고 이건 불공평해. 나는 20살 넘게 모태솔로인데 남들 연애하는 거 보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개빡쳐. 질투에 자격지심, 정신병 수준으로 커진 거야. 또 한 번은 학교 기숙사 친구들이랑 술을 마셨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자기 빼고 애들이 다 고등학교 때 야스 경험이 있었대. 이걸 알고 얘가 엄청 충격받은 거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급발진해요. 그중 가장 먼저 어릴 때 해봤다는 13살 때 해봤다는 애를 때렸어. 사고 쳤잖아. 기숙사에서 쫓겨났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이랬나 보니까 그때 술 마시던 애들이 다 유색인종이었대. 이 새끼가 은근 인종차별도 심했던 거야. 가지가지해 아주. 나는 돈도 많고 집안 좋고 얼굴도 잘생긴 백인 혼혈이니까 색깔 있는 애들을 좀 속으로 얕잡아보고 무시했던 거라고. 이 새끼 생각이 그랬던 거예요.
이런 나조차도 여자 손끝 하나 만져본 적이 없는데 이 X발 새끼들 백인도 아닌 주제에 다 여자랑 했어? 이 생각에 수치심이 들어서 그랬던 거래요. 이 열등감에 피해 망상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완벽한 내가 여자와 연애할 수 없다면 그 누구도 연애를 해서는 안 돼. 이상한 사고방식의 여성을 이제 말 그대로 혐오라는 걸 하기 시작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 혐오 이런 말 존나 안 좋아합니다. 별것도 아닌 상황에 씨발 다 여성 혐오래. 저도 뭐 반반 데이트했다고 여성 혐오 이지랄 좀 하지 마. 그런 건 아니야. 이 새끼 정도는 돼야 여성 혐오인 거예요. 엘리엇 같은 새끼를 보면 약간 나르시시스트적 성향도 의심이 되죠. 나르들은요, 지가 섹시한 줄 알아. 이게 정말 문제야. 성적 어필이 되는 그런 매력적인 남자라고 생각해요. 영혼까지도. 이 새끼들은 항상 영혼을 얘기해, 진짜. 그래서 자기는 뭐 좀 약간 신적인 존재에 가깝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진짜 자기를 그렇게 믿고 행동해. 자, 중요한 거는 인간적으로서가 아니라 이 새끼는 그냥 거칠 애들이에요. 그나마 얼굴 잘생기면 또 모르겠는데, 아니, 키도 작아, 얘가. 한 157에 몸무게 35 정도 나가는 새끼라고. 남자 새끼 이런데 무슨 와인에 무슨 비싼 쿠바산 시가, 비싼 뭐 파텍 필립 명품 시계, 정장, 이런 거 갖추면 그게 매력이 된 줄 알아, 이 새끼들은. 어? 방에 막 이렇게 와인 진열해 놓고, 그런 게 여자들한테 먹힌다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인간 자체가 매력이 있어야 그게 가산점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근데 되는 줄 알아.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일부인 줄 알아. 자기조차 속일 만큼 정신승리가 심해요. 이게 말로 설명하고 타이르고 이해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게 안 돼, 얘네들. 이 정도의 크나큰 착각을 평생 하면서 살아요. 남들이 볼 때는 지가 세상에서 제일 못난 새끼인데 지 혼자 지가 최고인 줄 알아. 이런 나라를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가 시대의 피해자라고 말한다니까? 그렇게 남 탓만 하다가 결국 몇십 년 아무것도 안 통하니까 화도 나겠지, 결국. 복수를 한 거예요. 그게 이 사건이라고. 2013년 겨울이야. 엘리엇은 자기를 불쌍한 피해자로 생각했고 이상한 남자들만 좋아하는 천박한 여성들과 삐뚤어진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며 복수 계획을 세웠어. 우연히 사격장을 갔대. 총 쏴보더니 뭔가 좀 마음이 후련해지는 걸 느꼈다는 거야. 이게 총기 난사를 결심한 이유예요. 4단계로 나눠서 복수를 계획합니다. 첫 번째, 새엄마와 아빠가 낳은 이복 동생을 죽이는 거지. 동생이 어려. 나이차가 13살이야. 아직 10살도 안 된 애를 지금 질투하고 있어, 이 새끼가. 대학생이면서. 두 번째, 같이 사는 친구들 죽이고. 세 번째, 학교로 이동해 여학생 기숙사 털고. 마지막에 길거리 나가서 총기 난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새끼의 생각 회로는 부모가 나를 버렸어. 병신 같은 남자 새끼들이 내 여자들을 빼앗아갔어. 거기에 넘어간 여자들도 문제야. 따라서 이 세상이 잘못됐으니 심판하겠다. 이거잖아요. 나르는 빨리 이거 뒤지게 맞아도 못 고칩니다. 그 정도로 깊게 물들어 있는 병이에요. 개인적으로 사이코패스보다 나르시시스트들이 더 위험한 인간인 것 같거든요. 난 이거 정말 인식을 바꾸고 싶어. 그동안 사이코패스 유형의 범죄자들을 유튜브, 뭐 용감한 형사들, 꼬꼬무 이런 데서 존나 봤어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 이야기 와이. 그런 데서 봐가지고 사이코패스 하면은 다 준비된 예비 살인범인 줄로만 안단 말이에요. 이거는 미디어가 조장한 겁니다. 실제로 사이코패스 진단 받고도요, 멀쩡히 사회화돼서 사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들은 전체 사이코패스의 10분의 1도 안 돼. 대부분은 사회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살아요. 사이코패스가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나르시시스트이기도 할 때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단 말이야. 이 새끼들이 문제야, 나르 이거. 사이코패스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격을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동안. 미디어가 그런 이미지로 팔아먹어서 그렇지 다 그렇지 않아요. 대신 나르들은 100%의 확률로 주변에 산발적으로 정신공격을 합니다. 말로 살짝살짝 야지 주면서 관계 우위 점하려고 들어. 어떤 사람을 마주치든. 그래서 통한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대놓고 깔아놓고 무시해.
모든 사람을 자기 밑으로 놔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나를 한번 겪으면 진짜 피곤해지거든. 100%의 확률로 주변을 괴롭힐 겁니다. 문제는 얘들이 눈에 안 보이는 정신적, 언어적 공격을 한다는 점이에요. 뭐 인스타 스토리에 주어 없음으로 막 글 써놓고 그런 식이야 되게. 그러니까 이게 고소도 잘 안 통합니다. 너 말한 거 아닌데? 이러고 말면 그만이야. 그래서 이게 이 문제성에 비해 사회적 논의가 잘 안 되고 있기도 해. 정신병으로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성향이 지금의 이 사회와는 확실히 안 맞고 정도의 차이겠지만 사소해도 주변을 무조건 피폐하게 만들면서 평생 살아. 엘리언 로저가 이런 새끼였고 10년 넘게 정신승리만 해왔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를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미리 권총 세 자루에 총알을 존나 사뒀어요. 학교도 그만뒀고 어떻게 움직여야 효율적으로 사람을 더 죽일 수 있는지 동선을 따로 짰어. 범행 날짜 2014년 5월 24일입니다. 전날 아침부터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막 뭘 하던 게 그 자기 자서전 유언 같은 141페이지짜리 뒤틀린 세상 이 문서 작업이었어요. 남은 시간엔 방에 들어가 총 손질했고 저녁 7시야. 계획대로 같은 방 쓰는 친구랑 놀러온 애 셋 칼로 죽이고 다음 순서인 새엄마랑 동생이 가려고 했거든요. 가기 전에 그래서 유튜브 찍어 올린 건데 아까 그거. 뒷부분은 안 봤지만 뭐 여기서도 다음 날인 5월 24일을 복수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해요. 전날 저질렀어. 영상 올리고 보니까 아빠가 집에 있네? 출장 가는 날 피해서 잡아둔 거였거든요. 근데 아빠가 안 갔어. 나 이대로 집에 가서 이거 저지르면은 아빠 손에 죽을 것 같거든. 계획 수정합니다. 새엄마 동생 포기하고 여자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복수만 실행한 거야. 이 복수를 성공하면은 신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이런 기대를 막 하면서 시내로 간 거지. 비응신 새끼가. 원래 계획은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 거기 여학생들 쏘는 거였는데요. 기숙사 침입도 생각처럼 안 되는 거야. 또 계획을 바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모든 여자들을 쏘기로 하는 거지. 차 타고 가면서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여학생 클럽이라는 곳을 지나갈 때였대요. 앞에 여대생 3명이 서 있길래 바로 쏜 겁니다. 그게 시작이었어. 2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1명은 살아남았는데 크게 다칩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무나 막 갈겨요. 지나가는 사람 차로 밟고 개난리 쳤어. 6명 사망했고 14명 다쳤고. 총기 사건이니까 경찰 바로 오거든요. 이 엘리엇이 경찰에게도 총을 쏘네? 근데 훈련된 사람을 이 개찐따 비응신이 뭔 수로 이겨. 지만 엉덩이에 총 맞았어요. 운전하고 가면서 쐈어. 이 새끼가 뭐 홍콩 영화 봤는지. 엉덩이 맞았어. 운전 힘들잖아. 가로등을 박은 거야. 그래서 이게. 차 멈추니까 경찰 체포하고 달려들었는데 이 새끼가 지 머리에 땡긴 거죠. 사건이 여기까지예요. 놈이. 여자에게 관심은 많은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는 소심한 새끼였고 나중에는 다가가지도 않으면서 안아준다고 지랄하던 새끼였고 이런 애들 은근히 많아. 2단계에 있는 애들이.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놈이 다른 이유는 지가 스스로를 피해망상과 열등감에 빠뜨려 놓고 남탓까지 한 쪼다짓을 했기 때문인 거죠. 자서전 보면 결국 자기 희망 사항이 마지막에 나와요. 내가 이 시대의 진정한 알파 메일이고 천박한 여자들을 향한 이 복수가 성공하면 나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결국 잘 나가는 남자가 되고 싶었어, 이 새끼. 그런 새끼야. 이 사건은 인셀 문화에 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죠. 얘네 인생 최대 목표가 여자와 야스예요. 진짜로. 그게 안 돼서 극단적인 여성 혐오 무리가 된 건데 엘리엇이 지들 마음을 어떻게 보면 좀 대변해 줬잖아. 그래서 성인, 순교자라고 불러요. 인터넷에서. 순교자 엘리엇의 복수는 정당했다. 떠받들어. 이 중에 또 엘리엇 보고 자신감 얻은 새끼 있겠지? 모방범죄 일어나요. 2018년 캐나다인데 얘가 이제 알렉 미나시안이라는 새끼입니다. 인셀 병신 커뮤 중독자였고요. 엘리엇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에 복수하겠어. 이지랄 하면서 트럭 몰고 인도로 돌진해 10명 치워 죽였다고. 엘리언 로저의 그 문서 알파메일이다 썼잖아 마지막에. 그 윗줄에 이런 게 또 있어요. 딱 한 명의 여자라도 내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끝까지 지를 피해자로 두고 자기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려면은 이럴 수밖에 없는 문제 요소가 필요하겠죠. 그게 자기를 안 좋아하는 여자들이라는 거죠, 논리가. 초반에 인셀 문화는 단순히 연애 못해서 고통받는 애들 정도였어요. 그런 무리. 근데 지금은 FBI가 주시하고 있을 정도래. 인셀 커뮤에 너무 빠지면 엘리엇 아니면 뭐 이런 알렉 같은 극단적인 병신들이 또 꼴의 남자라고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가져요. 그러면서 여성 혐오, 뭐 말로는 여성 혐오라고 하는데 사실 존나 좋아해 진짜. 그 누구보다 사랑해 여자를. 근데 이루질 못하니까, 이루지 못하는 걸 드러내면 쪽팔리니까 심포도 취급을 하는 거지 사실은. 아무튼 이 생각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표출하면서 반사회적 감정에 빠지고 이런 일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잖아. 그래서 이번 사건이 유독 크게 터진 거지 짜잘한 사건도 모아보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사회 문제 중 하나예요. 뭐 어떻게 고쳐야 되냐 이런 새끼들 이거. 이게 맞아도 안 된다니까. 나르 기질이 있어가지고. 씨발 이 여미새 찐따 쪼다들 진짜. 어떻게 해야지 이 질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은지 여러분들만의 어떤 해결책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용찬우 씨도 좀 부탁드릴게요. 레드필 씨랑.